관계 제목을 적어야겠죠.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와 회복하려는 회복자와의 두 사람의 관계예요. 자, 이 점유자는 본권 없이 점유합니다.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예요. 즉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아무런 점유를 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도둑놈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도둑놈은 아니지만 정당한 권리가 없이 점유. 본권 없는 점유자. 자, 회복자는 소유자를 말해요. 자기 소유 물건을 회복하려는 사람, 소유자. 사례를 통해서 합니다. 갑 소유 건물을 을이 무단으로 점유합니다. 지방에 있어요. 얘는 서울 살고 비어 있으니까 을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지가 식당을 해버려요. 식당을 1년쯤 했어. 자, 그러면 점유에 이제 모습 갈 거예요. 을은 무단으로 점유, 불법으로 점유 같은 말이에요. 부동산 도둑놈이에요. 그러면 을은 이 건물을 점유할 아무런 정당한 권리, 본권이 없어요. 을의 점유는 본권 없이 점유, 본권 없는 점유. 자, 을은 자기한테 이 건물을 점유할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도둑놈이니까.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을은 잘 알면서 점유합니다. 자, 이 점유를 무슨 점유? 악의 점유라고 해요. 악의 점유라는 것은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 이걸 악의 점유. 자, 그러면 을은 악의 점유자. 본권 없음을 잘 알면서 점유해요. 식당을 1년치 했어. 자, 그러다가 을이 이 건물을 팔아서 돈을 챙겨야지라는 또 나쁜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 딴 놈한테 팔려면 지가 소유자인 것처럼 장난을 쳐야 돼. 그래서 을은 이 건물에 대해서 위조 등기를 격려를 해요. 그러면 지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겠죠. 그러면 팔려요. 병이 걸렸어. 병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5억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을은 을이 당연히 소유자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을이 소유자로 믿고 샀죠. 등기까지 박아요. 그래서 병이 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얘도 식당을 해요. 자, 1년쯤 했어. 자, 병은 을이 소유자로 믿고 샀고 지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라는 본권이 있다고 믿고 하지만 얘는 소유권이 없어요. 을 등기 무효.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병 등기도 무효. 얘는 소유자 등기는 돼 있지만 소유권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소유자 이 건물 내 거야 하고 1년째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이 즉 이놈도 소유권이라는 본권 없이 점유해요. 단지 을하고 병의 차이는 뭐냐? 을은 본권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는 도둑놈이에요. 본권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악의 점유지만 병은 본권 없어. 소유권 없어. 근데 소유권이라는 본권이 있다고 믿고 지가 소유자로 믿고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점유를 본권이 있다 믿고 점유 선의 점유가 나와요. 자, 그러면
선이 아기가 나왔는데 희한해. 우리가 총칙에서 이제까지 선이는 모를 선자예요. 어떤 사정을 몰랐는데요, 선이. 어떤 사정을 알았는데요, 악이에요. 근데 점유에서 선이란 단순히 몰랐다가 아니라 나한테 소유권이 없는 거야? 단순히 모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소유권 같은 본권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게 일반 모를 선하고 다른 점유에서 선이 점유는 조금 더 특수해요. 그래서 뭐 이게 본권이 있다 믿고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점유에서 선이란 선이 점유란 단순히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단순히 모르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한테 본권이 있다고 믿고 그게 선이 점이다. 그러면 병은 식당 하면서 1년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갑이 찾아와. 갑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병 이거 내 건물이야. 너 을한테 사기당했어. 너 빨리 돌려줘. 얘가 소유권이 없으니까 이 건물 소유권 여전히 갑이죠. 소유권에게 한 반환 청구 들어오는 거예요. 소유권에게 한 반환 청구.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병은 갑이 찾아온 순간 아하 내가 이놈한테 사기당했구나. 갑한테 돌려줘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지 건물을 회복하려는 회복자 갑하고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이 점유자는 본권 없는 점이에요. 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2주차 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이 점유하는 놈을 상대로 돌려줘 한다고 했어요. 본권이 있으면 그놈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즉 청구 못해요. 그래서 본권 없이 점유하는 을이든 병이든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 세 사람 사이 관계 법조문이 3개가 나와요. 법조문이 3개가 나오는데 이 파트는 법조문이 95% 출제돼요. 그러니까 법조문만 그대로 외워버리면 돼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병한테 찾아와요. 현재 병이 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 들어갑니다. 그러면 병은 건물은 돌려주는 건 맞아요. 당연히 돌려줘야 돼. 문제는 이거요. 식당 남의 건물을 비록 지는 지 거라 믿었지만 어찌됐든 객관적으로는 남의 건물을 1년 동안 지가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남의 건물을 월세 안 내고 사용하면 무조건 해당 사용료는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월세 안 내면.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과실 문제라는 게 발생해요. 과실이 뭐냐? 1년 동안 지가 식당에 있으면 이 건물을 지가 사용한 이익이 있을 거고 만약에 인도받은 후 지가 남한테 세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월세 받겠죠. 그래서 임대로 인한 월세 차임 이게 바로 과실이라고 해요. 1년에 월 너무 셌나? 월 200씩 2천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병은 이 건물로부터 세를 주면 1년에 2천만 원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린 거예요. 남의 건물을. 따라서 이건 부당히 들어서 원래 돌려줘야 돼. 하지만 이놈은 누구? 선이. 도둑놈이 아니죠. 사기의 피해자죠. 자기가 소유자를 믿고 있으니까 법이 선의 점유자는 좀 보호해주자. 그런 이제 법조문이 나와요. 그래서 과실 문제, 즉 얘가 1년 동안 이 건물을 사용한 이익 또는 월세 상당액 이걸 과실이라고 해요. 이 과자는 잘못 과자가 아니라 열매 과자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과실이란 말을 계속 듣는데 중요한 단어예요. 과실이란 것은 열매과 어떤 물건으로부터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사과. 사과나무에서 열린 사과가 과실이에요. 이건 자연적으로 난다 해서 천연과실 이런 건 몰라도 돼. 어찌됐든 사과.
나무에서 나오는 과실들 그걸 과실이라고요. 그러면 이건 부동산에서 나오는 열매. 부동산에서 무슨 열매가 맺혔어요? 월세가 맺혔지. 그래서 부동산에서 나온 열매가 과실이에요. 이걸 법정 과실 그래요. 뭐 그런 건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지가 사용하면 사용이익, 세줘서 월세 받으면 과실 그래요. 과실. 그래서 앞으로 과실은 월세 생각하면 돼요. 차임. 법적으로는 차임이에요. 차임 상당 이득, 뭐 임료 상당 이득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이게 다 과실이에요. 첫 번째 문제가 과실 문제. 과연 병은 1년 동안 사용이익 2천만 원까지 돌려줘야 되느냐? 두 번째,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손해배상의 범위. 이게 두 번째예요. 자, 병이 식당 하다가 손님 중에 이런 놈을 만났어. 마스크 쓰라고 했더니 나를 패버리네. 뉴스 봤죠? 그러면 병은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물을 부시는 습성이 있어. 그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어제 이만큼 부셨어. 한 달 후 또 만났어. 이만큼 부셨어. 또 만났어. 진상 손님을. 다 부셔버렸어. 멸실시켜버렸어. 근데 다 멸실시켜버려 무너뜨려버렸는데 갑이 찾아온 거야. 자, 그러면 갑은 내가 소유자인데 내 건물을 당신이 없애버렸으니까 건물값 5억 주세요. 손해배상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병이 이 건물값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과연 해줘야 되는지, 건물값 5억 물어줘야 되는지 이 문제가 나와요. 이 멸실은 반드시 점유자의 지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시켜야 돼. 점유자의 귀책 사유, 지 잘못으로. 얘는 고의로 멸실시켰죠? 무너뜨렸으니까. 또는 식당을 더 잘해봐야지 하고 낡은 건물에 철거한 후 다시 올려야지 하고 딱 철거를 했는데 갑이 찾아온 거지. 그래서 흔적밖에 없죠. 이럴 때 손해배상 해야 돼.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식당을 하다가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그럼 보일러 고쳐야겠죠? 그 다음 더 장사를 잘해보려고 내부 공사에 들어갔어. 5천만 원을 공사비로 썼더니 시가가 기존 5억이었는데 6억으로 시세가 뛰었네요. 즉 점유자가 이 건물에 비용을 지출한 게 있다. 이 비용은 두 개가 있어요. 필수비, 반드시 필요한 비용, 필요비하고 좀 전에 봤던 가액을 증가시킨 비용, 유익비라는 게 있어요. 자, 필요비는 보일러 수리비. 앞으로 이걸로 하면 돼요. 보일러 고쳐야지. 보일러 안 고치고 살 거요? 지금까지 추워 죽겠는데, 그죠? 100만 원 나왔어요. 유익비는 내부 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 내부 공사를 했어요. 얼마를 지출했느냐? 5천만 원. 5천을 지출했더니 시가가 5억에서 6억으로 얼마 상승했어? 1억 상승했어요. 기존 5억에서 시세가 6억으로 1억 상승했어. 즉 이건 지출 금액. 5천만 원을 투자했더니 공사비로 1억이 올랐어요. 자, 이와 같은 걸 유익비라고 해요. 이익이 발생했다. 유익비. 필요비는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에요. 보일러 고쳐야지. 보존비, 개량비 그래요. 뭐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래도 법상 용어니까 법 규정. 필요비는 보존비, 기타 필요비 이렇게 나가고, 유익비는 좋게 했다, 개량했다, 개량비, 기타 유익비 그래. 이익이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비용. 이 비자는 용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필요비, 유익비. 자, 필요비, 유익비는 되게 중요해요. 되게 앞으로 계속 나와요. 계속. 임대차도 한 문제짜로 나오고.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법조문이 세 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과실 문제. 과실, 즉 2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지 안 돌려줘도 되는지. 그 다음 혹시나 점유하고 있는 갑 물건을
지가 멸실시켰을 때 지가 불내버릴 수도 있죠. 잘못해서. 그래서 귀책은 항상 고의 또는 과실을 말해요. 지 잘못으로 멸실했을 때 건물값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그다음 이 건물에 비용을 투하했을 때 발생한 이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비용 상환 청구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과실 2천만 원을 갑에게 돌려줘야 되지 마느냐? 우리 법이 선의 점유자냐 악의 점유자에 따라 다르게 취급해요. 선의 점유자는 얘는 지가 소유자로 믿고 계속 살고 있었죠. 법은 선의자를 보호해요. 선의. 우리도 민법 총칙에서 의사표시 무효 취소는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의 3자에게는 소유권을 먹여줘요. 마찬가지예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 안 돌려줘도 돼요. 즉 과실을 취득한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 지 사용이익, 월세 이거 취득합니다. 즉 안 돌려줘도 된다. 취득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이놈 아직 팔기 전에 찾아왔어요. 을은 도둑놈이죠. 도둑놈도 1년 동안 어디 있어? 1년 동안 2천만 원 상당 이득을 얻었지. 도둑놈 안 돌려줘도 될까요? 악의자는 보호하지 않아요. 따라서 너는 돌려줘.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게 합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 점유자는 도둑놈이니까 너는 2천만 원 상당의 돌려줘. 자,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 이것도 마찬가지 선의 점유자냐 악의 점유자에 따라 구별을 해요. 선의 점유자 병이죠. 병이 철거시켰다, 무너뜨렸다. 그러면 병은 갑한테 건물값 5억, 갑은 당연히 달라고 하겠죠. 네가 무너뜨렸으니까 건물값 5억 줘 할 거예요. 자, 병은 선의 점유자는 미안해 하면 돼요. 죄송해요. 즉 무슨 얘기냐? 선의 점유자는 현재 존재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상해 주면 돼요. 현재 존재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상. 무슨 얘기냐? 현재 존재하는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하나도 없잖아. 그냥 얘는 집만 싸서 이사 가주면 돼요. 그대로 넘겨주고 그냥 가면 돼. 현존 이익이 없죠. 다 무너뜨렸으니까. 절반 무너뜨렸다. 그러면 절반 그냥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 현존 이익 배상. 이에 반해서 을이 철거시켰다. 을은 도둑놈이죠. 도둑놈이 남의 건물 철거시키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소유자로 믿고 지가 철거시켰잖아. 내 건물인데 내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놈은 도둑놈이죠. 따라서 이놈은 손해 전부.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이에요. 전부 배상이에요. 전부. 그래서 선의 점유자냐 악의 점유냐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현존이익 배상이냐 전부 배상이냐 이렇게 구별해요. 자, 그러면 비용, 필요비, 유익비. 그럼 이것도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취득하고 반환하고,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현존이익 배상하고 전부 배상하고 다 다르죠.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그러면 비용도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구별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을한테 찾아왔어. 을이 내가 보일러 고쳤거든요. 100만 원. 내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서 시가가 1억 되었거든요. 100만 원 주세요. 5천만 원 1억 주세요. 갑은 을한테 뭐라고 한다? 이 도둑놈아, 내가 왜 주니? 이 나쁜 놈. 내가 경찰서에 안 데리고 간 것만 해도 너 감사해야지. 뭔 돈? 갑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줘야 돼요. 자, 여기는 선이든 악이든 구별하지 않아요. 모두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즉 악의 점유자도, 이게 시험 5번 나왔어. 악의 점유자도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을도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 받아낼 수 있어요. 줘야 돼요.
이유. 비용은 기억하세요. 실비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실비보험 다 드셨어요? 그 실비야. 자,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어차피 갑이 보일러 고쳐야 돼. 주인이 돌려받으면. 그 다음에 1억을 뛰게 해줬죠. 그 이익은 누가 누려요? 돌려받은 갑이 누려. 얘 행동으로 갑이 어차피 이익을 받아요. 그래서 아무리 악의점이자더라도 갑이 이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어차피 지가 보일러 고쳐야 되고 갑이 어차피 지가 1억 상승 효과를 누리고 그래서 이건 실비 개념 비용은. 그래서 아무리 도둑놈 악의점유자라 하더라도 비용 상환청구권 권리 줍니다. 그래서 악의점유자에게도 비용 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요. 그래서 선의 악의를 구별하지 않아요. 비용만큼. 비용만큼은 실비 개념이다. 선악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선의 점유자는 그대로 외워야 돼요. 좀 이따 이제 법 좀 볼게요. 과실이 뭐다? 이거예요. 사용이익 월세. 부동산에서 맺히는 열매과 지가 살았으면 사용이익일 거고 세 줘서 월세 받았으면 월세를 받았겠고 이걸 과실이라고 해요. 두 개 합쳐서 과실이라고 하면 돼요. 선의점유자는 당연히 병은 법이 보호해 줍니다. 사기당한 피해자니까 고의성이 없잖아요. 선의점유자는 과실 안 돌려줘도 됩니다. 취득한다는 얘기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도둑놈 악의점유자는 과실 돌려주세요. 2천만 원 돌려주세요. 자, 건물이 멸실했어요. 얘 귀책 사유로 멸실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예요. 배상. 이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에요. 뭐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어찌됐든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 이것도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선의는 현존이익, 현재 존재하는 이익 범위에서 현존이익 배상. 악의점유자는 나쁜 놈, 전부 건물값 전부 배상. 비용만큼은 두 개가 있다.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는 보일러 수리한 비용. 유익비는 내부 인테리어에서 시가가 증가가 반드시 일어나요. 유익. 반드시 이익이 가액 증가가 있다. 발생해야 돼요. 중요한 거. 선악 구별하지 않아요. 악의점유자도 비용 달라 할 수 있다. 이유 실비 개념으로 보면 돼요. 자, 이제 법 전문 보면 돼요. 자, 오른쪽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4번 21페이지예요. 소유자가 회복자가 지 부동산을 회복하려는 소유자 갑이 본권 없는 점유자요. 본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돌려줘 반환 청구를 합니다. 이때 소유자 갑하고 본권 없는 점유자 을 또는 병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우리 법조문이 3개가 나와요. 과실 문제, 자 2번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문제. 자, 한 장 넘겨봐요. 세 번째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문제.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 이렇게 두 글자로 하면 돼요. 여기 봐봐. 과실 문제, 멸실 문제, 비용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 다시 와봐요. 법 전문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과실 문제 제1항 선의 점유자는 이 점유하는 물건 즉 저 건물에서 발생한 과실을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그대로 밑줄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 하지만 제2항 악의 점유자는 시가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라.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합니다. 그런데 이놈이 2천만 원을 소비했어. 또 지 잘못으로 월세를 수취를 못했어요. 그러면 저 2천만 원 썼어요. 월세 받은 거 의리 그래. 그러면 안 돌려도 된다? 아니다. 지가 소비했거나 지 잘못으로 월세를 수취 못한 경우 그 과실에 대한 대가 즉 돈으로 보상해라. 대가 보상. 그래서 이거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소비했거나 지 잘못으로 수취를 못한 경우라면 대가로 보상해라. 대가로 보상해라. 왜 대가란 말이 나겠어? 과실은 항상 돈으로만 월세 받지 않아요. 쌀로도 받아. 그러니까 쌀을 소비했을 수도 있고 쌀을 못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대가 돈으로 보상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기 점유자는 과실 2천만 원 돌려주세요. 썼어요. 대가 보상하세요. 월세를 수치 못했어요. 대가 돈으로 보상하세요. 단 지 잘못으로 수치 못해야 돼. 이 과실은 소비했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 과실은 열매 과자가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할 때 잘못 과자예요. 우리 선의 과실, 선의 무과실할 때. 그래서 수치 못한 사유는 지 잘못으로 수치 못한 경우 대가 보상하세요. 이렇게 훈련했어요. 과실. 자, 내용은 똑같아요. 자, 여기가 별 3개, 여기는 다 별 3개 할 거예요. 그 내용,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합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 반환하세요. 썼어요, 소비했어요, 또는 네 잘못으로 수치 못했어요. 그러면 대가로 보상하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자, 별 3개, 2개 묶어서 별 3개. 자, 두 번째, 점유물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법 조문봅니다. 점유물이 저 건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밑줄 귀책 사유 잘못으로 멸실 또는 훼손됐네요. 멸실만 하면 돼요. 자, 악의 점유자는 손해 밑줄 전부 배상. 악의 점유자는 전부 배상하세요. 건물과 5억 전부 배상하세요. 하지만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선의부터 하니까 선의 점유자는 현존이익 배상 이렇게 외우시고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항상 제가 흑판에 쓰는 글씨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흑판에 쓰는 글씨로 외우는 거예요. 이 문장 속에서 이 단어를 밑줄을 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외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1월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내용 안 봐요. 자, 넘겨요. 세 번째 이제 비용 문제. 제1항 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 갑에 대하여 지가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주세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자, 필요비가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기타 이런 걸 필요비라고 해요. 보존비 필요비. 2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아까는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거고 지금은 보존이 아닌 개량으로 글자가 바뀌었죠. 개량비 그래요. 이런 걸 기타 유익비라고 해요. 자, 이 유익비에 관해서는 반드시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즉 시가 상승이 일어나야 돼. 자, 봐봐요. 5천만 원 내부 공사 인테리어 했는데 시가가 5억에서 5억으로 변함이 없어요. 5천만 원 투하했는데 시가 상승이 안 일어났죠. 그러면 유익이 생겼다 안 생겼다? 무익이지. 이익이 없지. 그래서 이런 건 유익비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가액 증가가 시가 상승 일어나야 돼. 그게 가액 증가가 밑줄.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반드시 시가 상승이 일어나야 돼요. 자,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지출 금액은 얼마? 5천만 원 투하했죠. 사례로 이해해야 돼. 지출 금액 5천만 원 지출했더니 시가 상승 증가액이 얼마다? 1억이죠. 그러면 봐봐요. 아, 내가 왼쪽으로 이러면 카메라가 안 잡히지. 또 착각했어. 자, 5천만 원 지출했는데 시가 상승 5억에서 6억. 1억이 가액이 증가된 거야. 지출 금액 법상 이 1억이 증가액이에요. 시세 상승분, 시가 상승분. 그러면 이 비용을 점유자는 갑한테, 즉 병이 갑한테 주세요 할 텐데 5천만 원 달라고 할까요? 병은 증가액인 1억을 달라고 할까? 병은 당연히 시세 상승이 1억 일어났으니까 1억 주세요 하겠죠. 근데 그렇게 못 해요. 둘 중 얼마를 줄 것인가는 점유자인 병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한다? 갑이 선택해. 줄놈이 선택해. 네가 뭘 잘했다고. 저 사기당했는데 좀 봐지. 안 돼요. 본권 없어. 본권 없기 때문에 비록 선의점이라 하더라도 권리 주지 않아요. 본권 없으니까 선택권을 주지 않아. 그래서 나온 말이 회복자 선택에 따라 그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누가 선택해요? 회복자가 선택해요. 뭘 선택하느냐? 지출 금액 5천만 원 줄지
증가분 1억 줄지 갑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회복자 소유자가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은 얼마 준다고 해요? 5천만 원 준다고 하지. 갑은 작은 금액 선택하겠죠. 낮은 금액. 그래서 이 점은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가액 증가 현존해야 돼요. 회복자가 선택해야 돼요.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 그래서 그대로 외워두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1항이 필요비에 관한 조문, 2항이 유익비에 관한 조문이죠. 자 선이냐 악이냐라는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까지 우리는 법조문 2개를 봤는데 과실하고 멸실 손해배상은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조문에 구별을 해놨죠. 근데 비용만큼은 아무리 눈을 크게 떠봐도 선이 악이란 단어가 안 보여. 무슨 얘기냐?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용 첫 번째 이게 점유물에 관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자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그러니까 도둑놈 을도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 받아낼 수 있다. 받아낼 수 있다. 대신 뺨 한 대는 맞아야지. 갑한테. 그래서 이게 5번 나왔어. 그래서 악의 점유자에게도 비용 상환 청구는 인정됩니다. 그래서 보일러값 받아낼 수 있어요. 수리비. 자 밑에는 전문하고 똑같아. 보존비 기타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필요비 달라할 수 있다. 계량비 기타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반드시 가액 증가 시세 상승이 일어나야 돼요. 가액 증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누가 선택?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이것도 장난쳐. 점유자가 선택한다고. X 선택권 없어요. 본권 없기 때문에 회복자 선택에 쫓아 따라 그 지출금액 5천만 원 또는 시세상승분 증가액 1억을 회복자가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 사망은 안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봤어.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제 앞으로 가요. 점유의 모습 왼쪽 20페이지 점유의 모습에서 2번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있죠. 자 이제 이게 이제 읽히는 거예요. 선의 점유란 일단 자 여기 봐봐요. 본권 없어요. 이걸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아무런 점유할 권리, 정당 권리 없는 점유예요. 자 이거 설명 들어봐요. 점유는 두 종류가 있어요. 소유자가 점유할 수 있죠. 임차인, 전세권자가 점유할 수 있죠. 이런 점유를 본권이 정당 권리가 있죠. 본권이 있는 점유라고 해요. 점유는 이렇게 나뉘었죠. 본권이 있는 점유가 있어요. 즉 내가 소유자로서 점유합니다. 임차인으로서 점유합니다. 그러면 정당한 권리 하에 떳떳한 적법 점유예요. 하지만 아무런 권리 없이 점유하는 놈이 있어요. 본권이 없어. 소유권도 없고 전세권도 없고 임차권도 없는데도 점유하고 있죠. 자, 이 본권 없는 점유가 두 개로 나뉘어. 본권 없음을 알면서 본권 없음을 알면서 좀 전에 했죠. 을이야 을. 이 점유를 악의 점유. 그런데 본권이 없는데 아까 배운과 같이 본권 없는데도 자기한테 본권이 있다고 믿고 본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한 사람, 이 사람을 선의 점유라고 해요. 그래서 선이냐 악의 점유냐는 본권 없는 점에서 나와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데 나 소유자야, 나 임차인이야. 그러면 선의 점유. 지한테 본권이 있다고 믿고 이걸 외워야 돼요. 본권이 있다 믿고. 악의는 쉽죠. 본권 없음을 알면서 그래도 외워야 돼요. 본권 없는 점에서 나오는 말이다. 주소파가시오. 자, 그래서 선의 점유란 점유할 권리, 이게 바로 본권이에요. 점유를 정당화해 주는 권리. 본권이 없음에도 쟤한테 본권이 있다고 밑줄. 본권이 있다 믿고 이것만 외우면 돼요. 앞에는 이해하면 되고. 본권이 있다 믿고 또는 오신, 오해해서 믿을 신자예요. 본권이 있다 믿고 본권이 있다 오신 하고 한 점유, 이걸 선의 점유. 일반에서 악의 점유란 본권 없음을 알면서 거기만 밑줄 치는 거예요. 본권 없음을 알면서 본권이 점유를 정당화해 주는 권리. 줄여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줄여서 점유할 권리로 줄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점유할 권리 이 5글자가 나오면 본권이에요. 본권. 점유를 정당화해 주는 본권. 자, 그런데 여기 다시 또 설명 들어봐요. 그런데 항상 선의에는 또 나눠죠. 우리 총칙에서 모를 선자에는 너 모르는 데 대해서 조금만 주의 좀 해보지.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너 몰랐지만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너 알 수 있었잖아. 항상 모르는 데 대해서는 과실, 무과실이 나와요. 마찬가지 여기도 선의에는 본권이 있다. 믿은 데 대해서 너 임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너한테 본권이 없다는 건 너 알 수 있었잖아. 선의점에는 똑같아요. 이 믿은 데 대해서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잘못이 없는 점유를 무과실 점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선의는 모른 데 대해서 믿은 데 대해서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밑에 과실이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여기는 어디서 나온다? 선의 점유자에게 나와. 그래서 중간에 선의 점유자에게 있죠. 본권이 있다 믿은 데 대해서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너 임마 알 수 있었잖아. 잘못 있고 아니야 나 아무리 주의했어도 알 수가 없었어. 그러면 과실 없는 거고 무과실 점유. 자 이제 오른쪽 가요. 점유 추정력. 그래서 2번 3번은 왼쪽 2번 3번은 직접적으로 시험에 안 나와요.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너무 힘쓰지 마라 그거예요. 자 오른쪽 점유 추정력. 법조문 그대로 나요. 오늘 1항만 볼 거예요. 제목이 점유의 태양이에요. 태양은 모양태 모습 태자예요. 양태양. 즉 태양은 한자고 한글로 조문을 바꾸면 점유의 모습이에요. 자 일정한 점유 모습을 추정해 줍니다. 제1항 점유자는 당신은 잘 모르겠으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걸로 인정해 드릴게요. 또 잘 모르겠으면 당신은 선의 점유로 추정해 드릴게요. 인정해 드릴게요. 당신은 평온 점유로 인정 추정해 드릴게요. 같은 말이에요. 당신은 공연 점유한 걸로 추정해 드릴게요. 자, 이게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점유의 이제 추정력 합니다. 저 전문도 한 서너 번 나왔어요. 1항도 중요하고 2항도 다 중요해요. 자, 봐봐요. 이제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갑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점유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아까 본 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 자주 점유냐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냐. 자, 자주냐 타주냐는 내심의 의사 아니라 권론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네가 매수인이라면 자주고 임차인이라면 타주. 이건 성질에 따라 딱 정해버리면 돼요. 문제는 오래돼 가지고 계약서가 없다는 얘기지. 매매 계약서도 제출을 못하고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성질이 파악이 안 돼. 법원이 보기에. 그럴 때는 즉 점유를 취득하게 된 권원이 불분명. 잘 모를 때는 왜 잘 모르겠어. 본인은 알지만 증거가 없다는 얘기야. 계약서가. 그때는 좋은 점유로 추정해줘요. 따라서 권원의 성질에 따라 거기 봐봐요. 소유사 유무는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죠. 이 교재는 없지만 이 다음에 연결된 게 그런데 권원이 불분명하다 그 말이 나와요. 권원이 불분명할 때는 우리 법은 무슨 점유로 추정?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추정해줘요. 즉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걸로 인정해줘요. 추정해준다. 추정은 이 사실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추정.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자주인지 타주인지 잘 모를 때는 우리 법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해주죠. 좋은 점유. 두 번째 선이냐 악이냐 잘 모르겠어. 그러면 본권이 있다 믿고 점유한 선의 점유로 또 추정해줘요. 그 다음 평온 점유로 추정해줘요. 공연 점유로 추정해줘요. 평온은 뭐냐? 평화예요. 평화. 평화스럽게 살면 돼요. 즉 누군가 나타나서 이건 내 게니까 돌려줘. 분쟁이 없는 평온스러운 점유. 공연은 공공연 즉 떳떳하게 대외적으로 떳떳하게 점유하면 공연한 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평온하게, 대외적으로 공연 떳떳하게 점유하면 평온 공연점이라고 해요. 잘 모를 때는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한 걸로 추정해줘요. 누가? 법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떤 사실, 이 네 가지 사실이 지금 추정되잖아요.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로 추정해 주는데, 어떤 사실, 이 사실이 추정되면 엄청난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점유자 갑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당신은 자주점이에요, 당신은 선의점이에요, 당신은 평온 공연점이에요. 추정되면 지 스스로 법정에서 이 사실들을 인정되는데 왜 입증을 해? 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해줬잖아. 자주점인데 판사님 저 자주점이에요. 지가 입증할 필요가 없지. 어디에서? 법원에서. 입증은 어디서 나오냐? 항상 법원에서나 소송에서.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누가 입증하느냐? 입증이 반대쪽으로 넘어가요. 상대방한테. 갑이든 A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입증이 넘어가. 그래서 상대방이 여기 있는 사실 인정되니까 반대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해서 이 사실을 깨야 돼. 입증을 깬다 그래. 추정을 깬다 그래. 상대방이 추정되는 반대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즉 입증이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어. 그래서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추정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자주 반대 타주, 선의 반대 적죠. 악이. 자주 반대 타주, 평온 반대 시험에 안 나오지만 평화 반대 폭력 점유, 떳떳한 점유 반대, 떳떳하지 않은 점유겠죠. 수물은 비밀비, 은비 점유. 그래서 공연 반대는 떳떳하지 않은 숨었지 비밀, 은비 점유. 여자의 이름 은비야. 애 이름은 이뻐. 은비.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나쁜 말이에요. 법상은 숨었고 비밀이야. 공연 반대요. 폭력. 평화 반대 폭력. 이런 건 시험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나와. 자, 그러면 좋은 걸로 추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보호돼요. 아까 선의 점유 엄청 보호됐죠. 그다음에 자주 점유, 평온 공연은 조금 이따 볼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즉 취득시효의 요건이에요. 이 점이 인정되면 취득이 돼요. 소유권이. 좋은 쪽으로 인정. 그러면 여기서 하나 선의에 지워버렸네요. 과실이 있고 과실이 없고. 그럼 둘 중 뭐가 좋은 거예요? 과실 없는 게 법이 보호해 주겠죠. 근데 무과실 점유는 추정된다고 법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서 하나. 과실 없는 무과실 점유는 우리 법이 이 사실은 추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점유 중 유일하게 인정 안 해주는 게 무과실 점유예요. 따라서 내 점유가 아무런 잘못 없이 저 점유하고 있어요. 무과실 점유라는 사실은 추정이 안 되면 세트. 이렇게 해야지. 지 스스로, 점유자 스스로 저 과실 없어요. 이 사실을 지가 입증, 스스로 입증. 그래서 추정되면 추정이란 말은 인정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인정되는데 내가 왜 입증해야 돼?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하지만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면 쥐가 입증을 해야지. 저 무과실 점유예요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다 시험에 나와요. 자 봅니다. 이제 내용으로 볼게요.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합니다. 이게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추정력. 자 추정되면 점유자 스스로 이 추정되는 네 가지 사실을 스스로 소송에서 법정에서 법원에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인정되니까 상대방에게 입증이 넘어가. 그래서 상대방이 추정되는 반대 사실을 입증해서 취득시효를 깨야 돼요. 그래서 너 타주잖아. 취득시효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입증이 상대 넘어간다. 자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이유. 법에 없어. 이유는 간단해요. 법이 없어. 무과실점유를 추정해주지 않아요. 따라서 추정되지 않으면 점유자 지 스스로 저 무과실점유입니다. 스스로 입증. 여기 묶어서 여기도 별 3개예요. 뭐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이 하나 있네. 자, 넘겨봐요. 22페이지 한 장 넘기세요.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은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오는데 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추정력하고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자주점유가 훨씬 더 잘 나와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덜 나오는데 해야 돼요. 그래도 간혹 나오니까. 자,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중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 청구권. 첫 번째 이것만 우리 시험에 나와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걸 내가 점유하는 물건, 점유물을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 청구권. 자, 여기서 딱 알 거. 자, 봐요. 갑소유 동산으로 얘기하는 게 편해요. 갑소유 가방을 을이 도둑질해 갑니다. 도둑놈. 그럼 가방을 가지고 가버렸어. 그러면 얘는 이 가방을 소유권도 있고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점유권도 있어요. 권리가 2개 있어요.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그러면 도둑놈이 이제 이 가방을 점유하고 있죠. 이놈은 본권 없이 점유해요. 따라서 얘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또 점유권이 침해됐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가능해요. 자, 지금은 우리 점유권 하고 있으니까 소유권은 잠시 생략하시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이게 점유물 반환 청구예요. 문제는 점유권은 도둑놈한테도 인정되죠. 따라서 점유권은 확 줄여버립니다. 범위를.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제한이 없어요. 소유권 절대 원칙에 따라 100년이 지나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점유권은 도둑놈한테도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확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일정한 제한을 둬요. 3가지 제한을 둬. 첫 번째, 점유 상실 원인이 반드시 침탈이어야 돼. 침탈 당했을 것. 즉 침탈이라는 것은 점유자 의사에 반해 뺏기는 걸 말해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빼앗기는 거, 빼앗기는 경우를 침탈이라고 해요. 도둑놈이 가져갔으면 침탈 당했지. 그래서 내 의사에 반해 뺏긴 경우를 침탈. 그래서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소유권과 달라요. 소유권은 내 물건을 본권 없이 점유하기만 하면 무조건 소유자는 돌려받을 수 있어. 하지만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그렇지 않아요. 침탈당해야 돼. 첫 번째, 침탈당했을 것. 두 번째, 여기다 적으면 안 돼. 반환 청구 요건 3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침탈당했을 것. 두 번째, 을이 침탈자죠. 도둑놈이 지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갑은 점유권에 기한 가방 반환 청구 들어갈 건데 이놈이 도둑놈이 팔 확률이 높죠. 중고 돈으로 바꾸겠죠. 자, 병한테 중고장터에서 매매로 팔아요. 현재 이제 병이 갑의 가방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을은 병한테 팔 때 지가 소유자라고 뻥 까고 팔겠죠. 나는 도둑놈인데요, 내 가방 살래요 라고 중고장터 올린 놈 봤어? 내 가방이에요 하고 올리겠지. 따라서 병은 당연히 소유자로 믿고 살 거예요. 즉 이 가방이 침탈당한 물건, 도둑 작물이란 것을 모르고 사겠죠. 선의의 자 3자인데 여기서 용어 하나가 나와요. 소유권 등 권리를 승계 취득한다고 해요. 승계 취득은 종류가 2개가 있어. 하나씩 콕 집어서 넘어가는 특정 승계하고 포괄적으로 넘어오는 포괄 승계가 있어요. 법률 용어예요. 갑이 매매로 지 소유 아파트를 넘깁니다. 그러면 매매로 인해서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매매 계약을 통해서 건물, 아파트 하나가 콕 집어서 넘어가요. 이 매매를 통한 이전, 이걸 특정 승계라고 해요. 특정 승계는 건물 하나하나씩 매매 계약을 써야 돼요. 이에 반해서 갑이 죽으면 갑 다시 상속인한테 상속이 개시되죠. 상속은 갑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채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이 쑥 넘어와 버려요. 상속인한테. 이걸 상속이라는 하나의 원인에 따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이 포괄적으로 다 승계된다. 그래서 포괄승계 그래요. 그래서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하고 매매와 같은 특정승계가 있어요. 그러면 병은 을로부터 상속받은 게 아니라 가방 하나를 콕 집어서 샀죠. 이 병을 매수인을 매매를 통한 매수인, 매매를 통해 산 사람을 특정승계인 그래요. 특정승계 받은 사람. 상속인을 포괄승계인 그래요. 그래서 상속인이 대표적인 포괄승계인에 해당돼요. 앞으로 포괄승계인이란 말이 나와요. 그럼 이놈은 상속받은 사람, 상속인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특정승계인 나오면 매수인을 생각하세요. 매수인. 그래서 문제는 병이 당연히 작물인 줄 모르고 산 선의의 특정승계인인데 우리 법은 또 정 대신 별자를 써. 같은 말이에요. 특별승계인이나 특정승계인이나 같은 말. 만약 자기 가방이 도둑놈이 파라지에 껴서 제3자한테 가 있고 이 3자가 선이라면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달라할 수 없어요. 만약에 병한테 갔는데 병이 선이죠. 가방 못 찾아와. 점유권으로는 못 찾아와요. 대신 소유권으로 찾아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점유권으로는 못 찾아와.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내 가방이 가 있다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선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이게 전문 제2항이고 하나. 침탈 당한 날로부터 침탈을 뺏긴 날로부터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1년 내. 이런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와 다르게 이와 같은 제한을 둬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돼. 첫 번째, 침탈당했을 것. 침탈한 게 뭐냐? 내 의사에 반해 빼앗겨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대법원 판례를 알게 돼. 5번 나온 놈을. 침탈당했을 것 빼앗겨야 돼. 두 번째, 혹시나 제3자에게 가 있다. 이놈이 선이다.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세 번째, 1년 내에 해라. 뺏긴 날로부터. 침탈 당한 날로부터 뺏긴 날로부터 1년 안에 반드시 해야 돼요. 1년 넘었다? 그러면 못 돌려받아요. 이걸 제척기간, 법에서 정한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이것도 법 조문으로 끝나요. 자, 그러면 점유보존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에요. 자, 법 조문 제목이 점유의 회수라고 돼 있죠. 자, 회수한다는 게 뭐야?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회수란 말이 반환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내 물건 돌려주세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예요. 하지만 제2항. 2항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도 한번 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 을의 특별승계인, 병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승계인 병이 작물인 줄 알고 산 악의인 때는 행사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나와요. 병이 악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선의 특별승계인이라면 돌려받을 수 없다가 이 조문에서 나와. 그러니까 조문이 어렵죠? 자, 승계인이 즉 병이 악이 알고 산 놈이라면 행사할 수 있어. 그 얘기는 이제 엎어. 악의가 아닌 선이라면
그게 본문이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가 이 특별 승계인 누구? 선의 저거. 침탈자의 선의에 그걸 넣어요. 선의. 물론 본문에 이제 내용이 있겠지만 조문으로 해결하면 침탈자로부터 받은 특별 승계인이 선이라면 이놈한테는 반환 청구권 행사하지 못해. 선의한테만 못하고 악이라면 행사할 수 있다요. 그래서 하나만 외우는 거예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가 나오는 거야. 선의한테만 못하지 병이 악이라면 할 수 있다가 자연스럽게 반대로 엎어치면 되니까. 자, 3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걸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이 세 개 법조문 세 개를 그대로 외워두면 돼. 특히 2항이 좀 어려워요. 그 내용에서 확인합니다. 자, 침탈당했을 것 1번. 침탈이란 밑줄 점유자 지 의사의 반내 점유를 빼앗긴 경우 뺏겨야 돼. 그래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침탈자로부터 산 특별 승계인. 근데 이놈이 선이다. 모르고 샀다.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점유자 갑은 침탈자 을로부터 산 병이 선이라면 모르고 산 선의의 특별 승계인 선의의 병이라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어요. 자, 3번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야 돼요. 이걸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앞으로 우리 법에서 1년 내에 하세요, 6개월 안에 하세요, 뭐 그딴 게 있어요. 다 제척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숫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1년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흘러가는 지문으로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해요. 목숨 걸지는 말한 얘기야. 1차는 숫자는 잘 안 나와요. 특히 정답 지문으로는 나온 적이 없어. 그냥 지문 하나.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그래도 해요. 이 자체가 반환 청구권이 그래도 중요하니까 점유권이. 외울 게 딱 세 개야. 침탈 당했을 것. 선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안 돼. 침탈 당한 날로부터 뺏긴 날로부터 이게 더 쉬워요. 뺏긴 날로부터 1년 안에 하세요. 1년. 이 세 개만 외우면 끝나요. 나중에 이제 여기 관련 대본 판례만 하면 돼요. 이게 바탕이 돼야 대본 판례도 그냥 쉽게 돼 버려. 자, 10분간 쉬고 이제 소유권 갈게요.